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건대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의 시험 점수가 대단히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동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장과 11장 마지막 두 장을 나가는데 시간은 평소보다 좀 줄여서 두 컷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지금 10장에서 우리가 마케팅과 홍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이 뭐냐, 그리고 사회복지 마케팅이라는 것은 또 뭐냐, 그리고 마케팅 믹스, 그 다음에 홍보, 이 네 컨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첫 번째 컷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의 정의를 보면 마케팅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측하는 일련의 관리 과정 또는 기업이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와의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이 마케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과의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 해야 소비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하려다 보면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야죠. 그 욕구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이 욕구를 파악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측, 만족시키는 경영 과정, 그 다음에 표적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서 자격을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유통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의 욕구, 또 그들이 어떤 것으로 얼만큼 원하는지, 또 나가서 이것이 값이 얼마가 정해져야 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개념의 진화에서 초기 마케팅은 기업은 마케팅 플랜 수립 시 마케팅 개념을 최우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객의 새로운 그 기호에 초점을 두기 시작을 했고, 또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체적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총체적 마케팅. 자, 이것은 마케팅을 복합적인 활동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 어떤 뭐 홍보 이런 거보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하나의 광범위한 그런 통합적인 관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개발하고 또 여기 설계하고 또 실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전체를 본다. 전체.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마케팅이 있어요. 요즘에는 21세기에 인터넷 마케팅이 가장 뜨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홍보를 잘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아이디어 시대고 창의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근면성실한 사람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면이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근면성실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날 순간에 한 아이디어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아이디어 하나가 그 사람의 생애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인터넷 마케팅, 이것은 굉장히 21세기에 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전략을 하는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촉에 고려할 사항을 변화시켜야 되겠죠. 똑같은 판매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그 회사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판매 방법도 새로운 패턴으로 자꾸 움직이니까 꼭 이렇게 옛날 같은 그런 방식만 선호하다가는 뒤떨어지고 만다. 자, 마케팅에도 이제 전술이 있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품을 우리가 볼 때에 제품의 홍보물을 관련 조직이나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마케팅 활동과 필요한 마케팅 방법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술에 있어서 제품의 홍보물을 관련 조직이나 소비자에게 발송을 했어. 자, 그 다음에 마케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 필요한 재무적, 인적 자원을 검토한 내용도 함께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마케팅 전략에서 마케팅 전술로, 그 다음에 마케팅 전술에서 마케팅 기획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에요.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기관,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왜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이 필요하냐? 필요성을 보면 비영리 조직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역할은 증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도 이제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비영리는 정부가 이제 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경쟁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각 비영리 조직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재원을 자생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지하는, 이렇게 국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비영리지만은 그래도 자체에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영리 조직의 재정 자립 방안의 하나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럼 비영리 조직의 마케팅의 특성은 뭐냐? 비영리 조직이 영리를 추구하는 마케팅 기법을 도입했다 해서 비영리 조직 전체가 영리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공익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급여를 받는 것이지 거기에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남겨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비영리 조직은 그냥 급여예요, 급여.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이윤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급여. 그러면서 그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뭐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돈을 불리고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비영리 조직에서 돈을 불리면 뭐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사회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 보람되게 급여를 갖고 가면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보다 굉장히 건설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영리 조직에서 부조리가 많겠어요? 아니면 비영리 조직에서 부조리가 많겠어요? 영리 조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부정이 많단 말이에요. 또 사회복지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복지기관을 신설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 장기요양기관을 신설한다. 재가복지를 시작한다. 뭐 아니면 뭐 내가 주야간 모여를 한다 등등 이런 것을 할 때 비영리 조직으로 이 일을 하면은 급여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장이 급여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시설장이
돈을 벌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아무래도 내가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싱싱한 것을, 싱싱한 배추나 싱싱한 물을 사다가 아주 좋은 것을 사다가 김치를 해주고 그 국을 끓여주고 그러면 좋은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니까는 될 수 있으면 거의 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버리기 직전 같은 거, 그런 거 사다가 된장 넣고 박박 끓여가지고 이렇게 국이나 김치를 담으면 거기서 남기는 돈이, 또 거기서 남기는 돈을 자기가 또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비영리 조직보다는 영리 조직이 이 좀 부조리가 좀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그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은 될 수 있으면 영리보다는 비영리 조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제 특성을 살펴봤어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과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 조직 마케팅의 과정을 보면 필요한 자원을 외부로부터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비영리 조직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마케팅도 이런 상황 하에서 비영리 조직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회복지 조직의 마케팅과 그 과정에서 보면 마케팅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마케팅을 통해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의 세분화와 표적 시장에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시장에서는 얼마를 내가 더 팔겠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세분화되는 거죠. 그 다음 표적이 돼, 표적 시장. 그래서 내가 시장을 표적으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수립이 있어야 되겠죠.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 실행 방법, 마케팅을 실행해야 될 때 직접 우편을 할 거냐, 이벤트를 할 거냐, 대중매체 광고로 할 거냐, 아니면 ARS로 할 거냐, 컴퓨터 통신으로 할 거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실행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관리한다. 이 말은 사회복지 조직은 후원자를 개발하는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마케팅도 중요하다. 자, 사회복지 조직에서 후원자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그 주는데, 이 복지가 주는데 무한히 줄 수는 없잖아. 그 무한히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만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계만큼 주니까 결국 내가 후원자가 없으면 정부에서 주는 것 가지고 주는 것이 한계만큼 하니까 자기 한계만큼 일을 해. 그런데 후원자를 발굴하고 후원자를 많이 모집을 했다. 그러면 여기 충분한 재산이 있잖아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후원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후원자를 모집하는 이런 것은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내가 근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관에 딱 들어갔으면 내가 이 기관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또한 나의 일이다. 사회복지사니까. 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있으면 대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또한 사회복지사가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원자를 만드는 것도 이거 마케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혹은 또 이렇게 그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이왕 어차피 세금 낼 거 아니냐, 그냥 세금 낼 거 여기다가 우리 후원을 하게 되면 후원한 것만큼 당신이 세금을 안 내도 되지 않냐. 그래서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고 여러분들도 아마 세금 낼 거예요. 세금 내는 거 사회복지 기관에다가 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국가에다 안 내고 사회복지기관에서 내는 것만큼 혜택도 받는 것이다. 자, 이런 것 또한 마케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그 관리,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 중요하다. 그것 또한 마케팅이다. 인적 관리, 자원 관리, 이런 관리하는 것도 마케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의 모델을 보겠습니다. 4PS와 7PS인데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야. 마케팅의 요소를 4PS라고 한다. 4PS는 제품, P,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유통 경로, 그 다음에 판촉. 자, 이런 것들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따서 4PS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품이 있으면 두 번째 정해지는 게 가격이에요. 근데 가격이 잘 정해져야지. 가격이 워낙 비싸버리면 그 마케팅에서 실패한다. 또 가격이 너무 싸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유통 경로도, 자, 유통 경로를 다이렉트로 갈 거냐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가냐. 자, 몇 단계 거쳐서 가면 어떻게 비싸지겠죠? 그렇죠. 다이렉트로 가면은 좀 싸지겠죠? 이것도 또 유통 경로에 관계된 것이다. 그 다음에 판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품을 판매를 재촉하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를 촉구하고 판매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판촉이다. 자, 요것이 이제 4PS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현대 비즈니스에서 기존의 4PS 못지않게 중요해진 세 가지 요소가 더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람, people,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정도 중요해. 프로세스, 과정도 중요하다. 또 물리적 근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 4PS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다가 세 개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사람, 과정, 물리적 근거.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7PS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씩 보자고요. 제품. 제품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마케팅 담당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이외에 그것들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제품이 좋아야 뭐 마케팅도 내가 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품이 별로 안 좋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막 판매하려면 또 열심히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이게 좋습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이게 단점이고 이건 이 제품은 이게 단점입니다. 이런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제품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좋지 않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상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최고 상품이 못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맞아요. 가격.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 싼 거 있고 비싼 거 있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싸고 좋은 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비싼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럼 싼 게 비지떡 있나? 비지떡?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보면 가격이 이게 또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거 요인이에요. 가격이. 그래서 이 가격이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비싸면 그거 안 사죠. 왜 중국 제품이 우리 한국에 팔립니까?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 막 반 정도는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지만 뭐 싼 맛에 산다.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국 제품들이 이렇게 늘어나듯이 이 가격이 너무 높으면 이게 그 마케팅에서 좀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판촉이라고 하는 것은 판촉은 마케팅을 위한 그 어떤 광고죠. 광고. 그 다음에 촉구하는 거, 구매 활동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통 경로가 공장에서 바로 오냐, 아니면 공장에서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대리점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는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유통 경로는 굉장히 또 아무래도 덜 거치는 게 더 싸잖아요. 왜냐하면 대리점이 있으면 이 대리점에서도 먹어야 돼. 그 값을.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또 있으면 또 거기 또 그 사람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돈만 더 비싸진다 이거죠. 그래서 공장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케팅에서 사람, 직원을 주요 요소로 간주하는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직원이에요. 주요 요소로 간주하는 이유는 서비스 산업에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직원은 생산자가 아니라 제품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회사나 또 어떤 기관이나 또 어떤 그 모임에 있어서 그 구성원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면 성공하는 거고, 구성원들의 마인드가 이게 별로 좋지 않다, 또 실력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또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세스, 이 과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물리적인 근거. 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는 고객에게 하나의 위험이다. 그래서 직접 사용해 보기 전에는 그것을 유용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매자는 고객의 이런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 자, 물리적 근거는 이런 이제 이렇게 잘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이렇게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 하는데 뭐 굉장히 막 어렵고 복잡하게 하면은 그거 그러다가 만약에 어렵고 복잡하게 하다가 잘못되면 또 뭐 문제가 생기고 또 거기에 사람도 다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실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소비자, 아까 4PS의 소비자, 그다음 비용, 여기 그 4CS, 이번에는 4CS는 1990년대 고객 중심 마케팅 추세를 반영한 것인데요. 특히 인터넷 마케팅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자, 4CS는 소비자,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유통의 편리성. 커뮤니케이션이 뭐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그 인터넷에서 이거 이렇게 뭐 우리 이 제품은 뭐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판촉이 판매자에 의해서 속임수에 가깝다면, 커뮤니케이션 구매자에 의한 협력이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근데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내가 제품 보고 그림 보고 사진 보고 또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 보고 또 내가 아는 거를 사지, 모르는 거 안 사잖아요. 그죠?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뭐 인터넷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내가 꼭 필요한 거, 그거 좀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인터넷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에서 참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의 보강 시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홍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중의 지지가 조직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지지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걸 전제로 한다.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어서 조직을 성공시키는데 홍보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홍보는 미디어 관계뿐만 아니라 피용자 관계, 그 다음에 투자자 관계, 지역사회 관계, 로비, 소셜미디어까지 포괄할 정도로 홍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기까지